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밤에 자다 허리가 굳어 깨신 적, 아침 첫 걸음에서 무릎이 멈칫한 적 있으시지요? 진료실에서 저는 매일 듣습니다. 약을 바꿨는데도, 파스를 붙였는데도 잠깐뿐이었습니다. 통증은 세게 누를수록 풀리기보다 굳어 있는 연결고리를 부드럽게 열어줄 때 몸이 더 잘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짧고 안전한 루틴을 먼저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사연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비 일을 하시는 정호님이 새벽 근무 뒤 허리를 펴기가 너무 힘들다고 오셨습니다. 저는 정호님께 밤마다 3분, 3곳을 가볍게 여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고, 사흘 기록 뒤 아침 첫 걸음의 느낌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방법을 지금 여러분께도 차분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멈췄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겁이 납니다. 그래도 제 몸은 제가 먼저 지켜야 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허리를 직접 누르지 않아도 길은 있습니다. 순서는 무릎 뒤, 오금, 허벅지 앞쪽, 발바닥 중앙과 뒤꿈치입니다. 이 순서로 시원한 정도로만 가볍게 열어주시면 몸이 신호를 알아듣는 느낌이 있답니다. 내일 아침 허리를 펼 때, 계단 첫 칸을 오를 때 무게가 조금 덜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욕심내지 않습니다. 적당함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단 붓거나 열이 나면 오늘은 쉬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직후이거나 인공관절이 있으시면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뼈의 돌출 부위는 피하시고 5초 들숨, 7초 날숨으로 호흡을 길게 하시면 더 좋습니다. 사흘만 기록해 보십시오. 숫자가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단추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허리를 만지지 않고도 허리에서 한숨이 빠져나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허리, 무릎,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핵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저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지만 극소수만 알고 있는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펜을 들었다가 그냥 내려놨습니다. 병원 접수처에서 건네받은 동의서였습니다. 허리 주사 시술. 의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통증이 심하니 신경 주변에 약물을 넣어서 염증을 가라앉히자고요. 효과가 빠르다고 많은 분들이 받으신다고요.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무섭거나 두렵다기보다는 뭔가 마지막 선택지를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걸 시작하면 계속 이 길로만 가야 할 것 같은 느낌. 한 달에 한 번씩, 석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주사를 맞으며 살아가는 제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저는 올해 66입니다. 허리 통증은 5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가끔 뻐근한 정도였는데 작년부터는 아침마다 일어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한참을 버티다가 겨우 허리를 펴고 화장실로 걸어가는 그 10m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도 찍고 물리치료도 몇 달 받았습니다. 선생님들은 나이가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디스크가 조금 눌렸고 척추 간격이 좁아졌다고요. 수술할 정도는 아니지만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동의서 앞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리를 직접 누르지 않아도 길이 있지 않을까? 제 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허리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다리도 엉덩이도 발도 모두 허리와 이어져 있습니다. 혹시 그 연결된 곳들을 풀어주면 허리도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의사 선생님께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만 제 방식대로 해보겠다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다시 오겠다고요. 선생님은 조금 의아한 표정이셨지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제 허벅지를 가만히 눌러봤습니다. 딱딱했습니다. 무릎 뒤쪽도 만져봤습니다. 뭉쳐 있었습니다. 발바닥도 꾹 눌러봤습니다. 아팠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몸 전체가 굳어 있었다는 걸.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다리 전체가 허리를 대신해서 버티고 있었다는 걸요. 오늘부터 저는 제 몸과 다시 대화를 시작하려 합니다. 허리를 직접 건드리지 않고 그 주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방법으로요. 세게 누르지 않습니다.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숨을 쉬듯 제 몸에게 물어볼 겁니다. 조금 풀어줘도 되겠니? 당신도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꼭 말씀드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배운 게 있습니다. 바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좋은 것도 잘못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조심이 약입니다. 먼저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상황들입니다. 다리나 발이 붓거나 열이 있을 때는 손대지 마십시오. 저는 작년 여름 발목이 조금 부었는데도 괜찮겠지 싶어서 발바닥을 눌렀다가 이틀 동안 더 붓고 아팠습니다. 염증이 있거나 열감이 느껴지면 그날은 쉬어야 합니다. 수술을 받으신 지 석 달이 안 되셨다면 기다리셔야 합니다. 특히 무릎이나 고관절에 인공관절을 넣으셨다면 반드시 담당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십시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건 일상의 관리법이지 치료가 아닙니다. 발바닥 감각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뇨가 오래되셨거나 발끝이 자주 저린 분들은 너무 세게 누르는지 본인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가족에게 대신 해달라고 부탁하시거나 공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가볍게만 하십시오. 이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원한 정도로만 누릅니다. 아프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실수한 게 바로 이겁니다.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서 꾹꾹 세게 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다리가 더 아팠습니다. 근육이 놀란 겁니다. 우리 몸은 아프면 더 긴장합니다. 그러니 부드럽게 대화하듯이 눌러주셔야 합니다. 둘째, 뼈가 튀어나온 곳은 피합니다. 무릎 앞쪽 뼈, 발목 안쪽 뼈, 이런 곳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풀어줄 곳은 근육과 그 주변입니다. 뼈를 누르면 멍이 들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한 부위에 1분에서 2분이면 충분합니다. 더 오래 한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짧게 자주 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아침에 1분,
저녁에 1분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넷째, 숨을 길게 쉽니다. 누를 때 숨을 참으면 몸이 긴장합니다. 천천히 들이쉬고 더 천천히 내쉬면서 하십시오. 숨이 편해야 근육도 편해집니다. 만약 지금 당장 손으로 누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체 방법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쓸어내리기만 해도 됩니다. 세게 누르는 것보다 쓸어내리는 게 때로는 더 안전합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주는 것도 좋습니다. 5분 정도만 올려놔도 근육이 조금 풀립니다. 테니스 공이나 작은 마사지 볼이 있으면 바닥에 놓고 발로 살살 굴리십시오. 체중을 조금만 실으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건 경주가 아닙니다. 빨리 효과를 보려고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오랜 시간 굳어왔습니다. 풀리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전하게, 천천히, 꾸준히 이 세 가지만 지켜주십시오. 그럼 이제 첫 번째 포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무릎 뒤쪽입니다. 오금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처음 들으시면 의아하실 겁니다. 허리가 아픈데 왜 무릎 뒤를 만지냐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허리로 가는 우회도로라는 걸요. 무릎을 살짝 구부려 보십시오. 뒤쪽에 주름이 생기는 곳이 보이시죠? 그 주름 한가운데 손가락이 쏙 들어가는 작은 오목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입니다. 이곳은 허리에서 내려오는 긴장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가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허리 근육이 팽팽해지면서 그 긴장이 엉덩이를 거쳐 허벅지 뒤쪽으로 그리고 이 오금까지 쭉 내려옵니다. 그러니 이곳을 풀어주면 위쪽 허리까지 조금씩 숨통이 트이는 겁니다.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으십시오. 한쪽 다리를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금이 위를 향하게 됩니다. 만약 다리를 올리기 힘드시면 그냥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살짝만 구부리고 손을 뒤로 넣으셔도 됩니다. 엄지손가락을 오금 중앙 오목한 곳에 가져다 대십시오. 처음엔 살짝만 누릅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하나, 둘, 셋 세면서 부드럽게 압력을 더합니다. 아프면 안 됩니다. 시원하다 싶을 정도면 딱 좋습니다. 세까지 세었으면 이제 천천히 힘을 빼면서 손가락을 떼십시오. 확 떼는 게 아니라 구름이 스르르 흩어지듯이 천천히요. 이걸 한쪽에 5회에서 7회 정도 반복합니다. 그리고 다리를 바꿔서 반대쪽도 똑같이 해 주십시오. 전체 시간은 양쪽 합쳐서 3분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처음 이걸 했을 때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오금을 누르는 순간엔 별 느낌이 없었는데 5번째쯤 하고 나서 손을 떼고 일어났더니 허리에서 엉덩이로 이어지는 라인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팽팽했던 고무줄이 한 단계 느슨해진 것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한번 해 보십시오. 이불 속에서 다리를 세우고 무릎 뒤에 손을 넣어서 가볍게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첫 걸음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저녁에도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긴장을 자기 전에 풀어주는 겁니다.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금 한가운데에는 혈관과 신경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너무 세게 누르거나 손톱으로 찌르듯이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손가락배로 부드럽게 대화하듯이 눌러주셔야 합니다. 만약 손이 잘 안 닿으신다면 작은 마사지 볼을 의자에 놓고 무릎 뒤에 대고 앉으셔도 됩니다. 체중을 조금만 실으면 자연스럽게 압력이 들어갑니다. 오금, 이 작은 오목한 곳 하나가 허리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허벅지 앞쪽입니다. 앞을 풀면 뒤가 사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허벅지 앞쪽입니다. 이곳이 왜 중요한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을 때, 걸을 때, 앉았다 일어날 때 허벅지 앞 근육은 계속 일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에 더 힘을 주게 됩니다. 무릎이 불안하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자꾸 앞쪽으로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앞쪽이 너무 팽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골반이 앞으로 당겨집니다. 골반이 앞으로 기울면 허리는 과도하게 꺾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허리 부담을 키우는 겁니다. 뒤쪽 허리 근육이 계속 잡아당기며 버텨야 하니까요. 그래서 앞을 풀어주면 뒤가 삽니다.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으십시오. 골반뼈 바로 아래 허벅지가 시작되는 지점에 손을 올려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무릎까지 쭉 내려오는 게 허벅지 앞입니다. 우리가 풀 곳은 그 중에서도 위쪽 3분의 1 지점입니다. 골반뼈에서 손가락 4개 정도 내려온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손바닥 전체를 허벅지 위에 올려 놓으십시오. 엄지와 나머지 4손가락으로 허벅지를 감싸듯이 잡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부드럽게 흔들어 주십시오. 마치 반죽을 부드럽게 치대듯이요. 세게 누르는 게 아니라 근육을 좌우로 움직여 주는 겁니다. 한 곳에서 10초 정도 흔들어 주고 손을 조금 아래로 옮겨서 또 10초 이렇게 3군데 정도 나눠서 해 주십시오. 한쪽 다리에 1분이면 충분합니다. 양쪽 다리 다 해 주셔야 하니 전체 2분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호흡입니다. 숨을 참으면 근육도 긴장합니다. 천천히 코로 5을 세며 들이쉬고 입으로 7을 세며 내쉬십시오. 날숨이 더 길어야 몸이 이완됩니다. 숨을 내쉴 때 손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처음 했을 때 제 허벅지가 이렇게 딱딱한 줄 몰랐습니다.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부터 조금씩 말랑해지기 시작했고 일주일쯤 지나니 계단 오를 때 무릎이 덜 잠기는 느낌이었습니다. 무릎이 부드러워지니까 골반도 편해지고 그러니까 허리도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 손으로 하기 힘드시면 폼롤러나 둥근 쿠션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허벅지를 올려 놓으셔도 됩니다. 체중을 조금씩 실으면서 앞뒤로 천천히 굴려 주십시오. 이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무릎 바로 위쪽, 무릎뼈 주변은 피하십시오. 우리가 풀 곳은 허벅지 윗부분입니다. 그리고 너무 세게 눌러서 멍이 들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다음 날 만졌을 때 아프면 그건 너무 세게 한 겁니다. 앞을 풀면 뒤가 삽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골반이 제자리를 찾으면 허리는 자연스럽게 편해집니다. 억지로 허리를 펴려고 하지 마십시오. 허벅지 앞을 풀어주면 허리는 알아서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발바닥입니다. 걸음의 스위치를 켜는 곳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발바닥입니다. 발은 우리 몸의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하루 종일 온몸에 무게를 받치고 땅을 딛고 걷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발을 잘 돌보지 않습니다.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고 그냥 묻어둡니다. 발이 굳으면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발바닥이 제대로 땅을 밀어내지 못하면 종아리가 더 일해야 하고 무릎이 더 버텨야 하고 허벅지가 더 긴장하고 결국 허리까지 부담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발바닥을 풀어주면 위쪽 전체가 편해집니다. 먼저 발바닥 중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 놓으십시오. 발바닥을 보면 한가운데 움푹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발가락 바로 아래도 아니고 뒤꿈치도 아닌 딱 중앙에 오목한 부분입니다. 엄지손가락을 거기에 대고 작은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눌러 주십시오. 시계 방향으로 5번, 반시계 방향으로 5번. 힘은 시원하다 싶을 정도만 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찌르듯이 누르면 발바닥이 오히려 움츠러듭니다. 중앙을 충분히 풀었으면 이제 뒤꿈치로 넘어갑니다. 뒤꿈치는 걸을 때 제일 먼저 땅에 닿는 곳입니다. 여기가 굳으면 충격 흡수가 안 되고 그 충격이 그대로 무릎과 허리로 올라갑니다. 뒤꿈치 둘레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눌러가며 돌아가십시오. 딱딱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조금 더 머물러 주십시오. 뒤꿈치 옆면, 안쪽, 바깥쪽 모두 살펴보십시오. 한 발에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양쪽 발 다 해주셔야 하니 전체 2분입니다. 만약 손이 발까지 잘 안 닿으신다면 테니스공이나 골프공을 이용하십시오. 바닥에 공을 놓고 발바닥을 올려서 천천히 굴려주시면 됩니다. 앞뒤로 좌우로 원을 그리듯 의자에 앉아서 하시면 체중 조절이 쉽습니다. 너무 세게 밟지 마시고 발바닥이 공과 대화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저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발바닥을 풉니다. 처음 이틀은 별 느낌이 없었는데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첫 걸음을 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을 확실하게 느끼는 겁니다. 마치 발에 감각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 걸을 때 발뒤꿈치가 부드럽게 땅을 밀어내는 느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종아리에 힘을 덜 줘도 되고 무릎이 편해지고 허벅지 긴장이 풀리고 자연스럽게 허리도 가벼워졌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발바닥에는 많은 반사구가 있습니다. 세게 누르면 다음 날 발이 아플 수 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발바닥에 티눈이나 굳은 살이 있는 부분은 피해서 눌러 주십시오. 당뇨가 있으시거나 발 감각이 둔하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얼마나 세게 누르는지 잘 모를 수 있으니 공을 이용하시거나 가족에게 부탁하십시오. 발바닥 이 작은 면적이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합니다. 여기를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 올라가는 긴장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사흘만 기록해 보십시오. 아침 첫 걸음이 달라질 겁니다. 그럼 이제 흔히 하는 실수들을 짚어보겠습니다. 효과를 갉아먹는 함정들입니다. 좋은 방법도 잘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직접 겪었거나
주변에서 본 실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6가지만 피하셔도 효과는 2배 이상 달라집니다. 첫 번째 실수, 너무 세게 누르는 것입니다. 효과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은 압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 이틀은 힘껏 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다리가 더 아팠습니다. 근육은 아프면 방어합니다. 더 긴장하고 더 굳습니다. 시원하다 싶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프면 멈추십시오. 부드러움이 힘입니다. 두 번째 실수, 뼈를 직접 누르는 것입니다. 무릎뼈 위, 정강이뼈, 발목 안쪽 돌출된 뼈, 이런 곳을 누르시면 안 됩니다. 멍이 들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곳은 근육입니다. 뼈 주변을 피해서 살이 있는 부분만 다루십시오. 손가락이 뼈에 닿는다 싶으면 그건 잘못된 위치입니다. 세 번째 실수, 붓거나 열이 있는데도 강행하는 것입니다. 발목이 붓거나 무릎에 열감이 있거나 다리가 빨갛게 부어올랐을 때는 절대 누르지 마십시오. 염증을 자극하면 더 악화됩니다. 그럴 땐 쉬어야 합니다. 얼음찜질을 하거나 다리를 높이 올려놓고 안정을 취하십시오. 이틀 정도 쉬었다가 붓기가 빠지면 그때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실수, 숨을 참는 것입니다. 누르는데 집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숨을 멈춥니다. 그러면 몸 전체가 긴장합니다. 근육도 굳습니다. 숨을 천천히 길게 쉬어야 합니다. 들숨보다 날숨을 더 길게. 숨이 편해야 근육도 풀립니다. 누를 때마다 숨을 의식적으로 내쉬십시오. 다섯 번째 실수, 한 번에 너무 오래, 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1시간씩 온 다리를 다 주무르십니다. 다음 날 온몸이 아픕니다. 근육이 놀란 겁니다. 한 부위에 1분이면 충분합니다. 전체 합쳐서 5분에서 10분이면 됩니다. 짧게 자주 하는 게 낫습니다. 아침 5분, 저녁 5분, 이게 정답입니다. 여섯 번째 실수, 발 감각이 떨어지는데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당뇨가 오래되셨거나 발끝이 자주 저리신 분들은 본인이 얼마나 세게 누르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누르면 상처가 나거나 멍이 들어도 모릅니다. 감각이 둔하시다면 공을 이용하시거나 가족에게 부탁하십시오. 혼자 하실 때는 거울로 피부 상태를 확인하면서 하셔야 합니다. 이 6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세게 하지 마십시오. 뼈를 피하십시오. 붓거나 열 있으면 쉬십시오. 숨을 쉬십시오. 짧게 자주 하십시오. 감각 저하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실수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려운 건 꾸준히 하는 것과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매일 기록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루 빠뜨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어제 못했으면 오늘 하십시오. 오늘 2분밖에 못했으면 내일 5분 하십시오. 몸은 기다려줍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그럼 이제 실제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방법을 생활 속에 녹여내는 3가지 보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5분을 늘리십시오.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가지 마십시오. 침대에 누운 채로 무릎을 세우고 오금을 가볍게 눌러 주십시오. 양쪽 합쳐서 2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앉아서 발바닥을 1분씩 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5분만 투자하면 첫 걸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루의 시작이 편해지면 하루 전체가 편해집니다. 두 번째, 걷기 10분을 더 하십시오. 오금, 허벅지, 발바닥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풀린 근육을 움직여줘야 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또는 저녁 산책할 때 평소보다 10분만 더 걸으십시오. 빨리 걷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발바닥 전체로 땅을 느끼며 걸으십시오. 뒤꿈치부터 발끝까지 체중이 굴러가는 걸 의식하십시오. 세 번째, 저녁 온욕 10분을 더 하십시오.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십시오. 물 온도는 미지근한 정도 40도 전후면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10분 정도 담그고 있으면 종아리까지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발을 닦은 후에 오금과 발바닥을 다시 한번 가볍게 눌러 주십시오. 잠들기 전 마지막 선물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호 씨 68살입니다. 퇴직 후 텃밭 일을 하시는데 허리가 아파서 구부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방법을 시작한 지 나흘째 되던 날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덜 뻣뻣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2주일째부터는 텃밭에서 쪼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 예전처럼 허리를 한참 펴지 않아도 됐습니다. 지금은 한 달째 계속하고 계십니다. 통증 지수가 8에서 셋으로 떨어졌습니다. 미자 씨 63입니다. 손주를 돌보시는데 안고 달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병원에서는 쉬라고만 했지만 손주를 맡아야 하니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방법을 알고 매일 저녁 10분씩 하셨습니다. 엿새째 되던 날 손주를 안았다 내려놓을 때 허리에 걸리는 느낌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3주째인데 하루 종일 손주를 봐도 저녁에 허리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병수 씨 72입니다.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10분만 걸어도 다리가 저려서 주저앉아야 했습니다.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나이가 있어서 망설이셨습니다. 이 방법을 시작하고 특히 오금과 발바닥을 집중적으로 풀었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걷는 시간이 10분에서 15분으로 늘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20분까지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전히 다리가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공포스럽지는 않다고 하십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 빠뜨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극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완전히 나은 게 아닙니다. 나흘째, 엿새째, 2주일째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아침 첫 걸음이 조금 가벼워지고 계단 오를 때 무릎이 조금 덜 아프고 저녁에 누웠을 때 허리가 조금 덜 뻐근한 겁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한 달 후에는 삶이 달라집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오금, 허벅지 앞, 발바닥, 이 세 곳만 기억하십시오. 허리를 직접 누르지 않아도 이 세 곳을 풀어주면 허리는 숨을 쉽니다.
하지만 기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록해야 합니다. 7일 동안만 기록해 보십시오. 종이 한 장이면 됩니다. 5개 항목만 적으십시오. 첫째 날짜. 오늘이 첫날입니다. 둘째, 오금을 몇 회 눌렀는지. 양쪽 합쳐서 10회면 충분합니다. 셋째, 허벅지 앞을 몇 분 했는지. 양쪽 합쳐서 2분이면 됩니다. 넷째, 발바닥을 몇 분 했는지. 역시 양쪽 2분입니다. 다섯째, 오늘 허리 통증 지수. 0이 전혀 안 아픈 것, 10이 가장 아픈 것입니다. 솔직하게 적으십시오. 그리고 메모 한 줄. 오늘 느낀 점이나 달라진 점을 짧게 적으십시오. 아침 첫 걸음이 조금 가벼웠다. 저녁에 덜 뻣뻣했다. 이런 것들입니다. 7일 후에 첫날과 비교해 보십시오. 통증 지수가 하나라도 줄었다면 당신은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겁니다. 저는 한 달 동안 기록했습니다. 첫날 통증 지수는 8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6, 2주일 후에 4, 한 달 후에 2가 됐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삶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붙잡지 않습니다. 손줄을 안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실천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어느 포인트를 했는지, 통증 지수는 몇인지, 느낌이 어땠는지. 당신의 기록이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 내일도 댓글 남겨주십시오. 모레도, 일주일 후에도. 우리 함께 기록하면서 가십시다.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 이 영상을 보는 수천 명이 당신과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만약 통증이 일주일 이상 계속되거나 다리 저림이 심해지거나 대소변에 문제가 생기거나 갑자기 걷지 못할 정도로 아프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 방법은 일상의 관리입니다. 병원 치료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께 물어보시고 괜찮다 하시면 병행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세게 하지 마십시오. 아프면 멈추십시오. 붓거나 열 있으면 쉬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빠뜨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며 생각했습니다. 3달 전 병원에서 동의서를 내려놓기를 참 잘했다고. 주사를 맞았다면 지금쯤 또 병원에 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제 손으로 제 몸을 돌보고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금, 허벅지 앞, 발바닥, 3곳만 기억하십시오. 7일만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만나십시다. 당신의 첫날 통증 지수와 실천 포인트를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걷겠습니다.